안녕하세요. 자,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 같이 공부할 거거든요. 자, 바로 박인로의 선상탄이라는 가사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이 박인로 일단 별표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고전 시가를 좀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들어봤어야 하는 작가입니다. 별표 이거 3개 할까요? 이번 수능 특강에 박인로의 선상탄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안 순간부터 이거는 무조건 수능 영순이다, 영순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박인로가 나올 듯 나오지 않은 작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수능에 지금까지 딱 한 번 나왔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상사곡이라는 가사가 나왔고요. 그동안 이제 뭐 수특이나 연계교재나 뭐 모의고사 이런 데에는 자주 언급됐던 작가죠. 선상탄 말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뭐 교과서 같은 데서 많이 봤을 만한 작품은요, 누앙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굉장히 누추한 그 자신의 삶을 노래한 작품이 있거든요. 이거 뭐 소 빌리러 갔다가 막 수모를 당하고 돌아오면서 그 소 주인이랑 막 대화하는 장면도 들어가고 막 이런 가사 작품이 있어요. 선생님은 이 누앙사라는 이 작품을 사실 지금 10몇 년째 밀고 있어. 너무 중요한 작품이고, 요거 진짜 수능에 나올 만한 작품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는데, 모의평가에는 나오는데 아직까지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앙사랑 선상탄,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 작가의 작품 공부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뭐 수능 특강 같은 데 보면은, 노계가라는 작품이 이제 학력평가에 나온 적이 있고요. 조홍시가라는 또 이분이 시조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조홍시가라는 시조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연계교재에. 아무튼 박인로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항상 선생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꼭 공부해야 되는 작가 3명은 꼭 알고 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누군지 아시나요? 일단 한 명은 떠올라야 돼. 뭐 관동별곡, 우리 괴롭히는 사람 있잖아. 삼이인곡, 송미인곡, 그쵸? 정철. 정철. 오늘 글씨가 왜 이러지? 자, 아무튼 송강, 정철, 그리고 고산, 윤선도. 윤선도는 약간 부잣집 아들내미인데 얘가 약간 고집이 있어가지고 맨날 바른말 하다가 유배 가는 애 있어요. 윤선도. 그리고 박인로. 요렇게 3명 정도는 고전시가에서 우리가 작가론 쪽으로 접근해서 공부해도 너무너무 좋을 만한 그런 시인들입니다. 작가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선상탄인데, 선상탄. 일단 제목을 보자면은, 배 위에서 탄이 이제 정서가 드러나는 거죠. 탄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시적 상황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탄식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지? 배 위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시에서 또 주된 소재가 이 배거든요. 배. 이 배를 2가지로 나누어서 대비시켜 놨습니다. 이 과거에는요, 뭔가 우리가 고기잡이 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부의 삶을 사는, 여기서 어부는 이제 가짜 어부, 가어옹이라고 하는데, 낚싯대를 이렇게 들여놓고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풍류를 낚는, 풍류객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배예요. 그래서 과거에 평화롭던 시절에 타고 다니던 그 배와, 그리고 지금 이 시가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인데요. 이 전선, 바로 침략의 도구로서의 이 배의 모습.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요게 이 시의 또 포인트입니다. 대비를 시켜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해서 주된 소재인 배가 등장할 건데, 이 배가 플러스 배냐 마이너스 배냐, 요런 것도 여러분들 좀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인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시가 좀 깁니다. 여러분들 각오하고 보셔야 돼요. 선생님도 그래서 영상을 좀 나눠서 찍으려고 하거든요. 자, 이 작품이요, 2020 수특에도 실렸었어요. 그러니까 박인로 작품은 거의 그냥 매년 실린다고 봐야 돼.
연계교재 아시겠죠? 자, 2020 수특에 실렸을 때 보기 글을 선생님이 갖고 온 거예요. 조선의 혼란기였던 16, 17세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임진왜란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리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이 얘기 나오네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참전했던 경험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선상탄도요, 어떤 배냐면은 이 박인로가 실제로 그 부산진에 옛날에 그 뭐 진동영이라 불렸던 그곳에 가가지고 수군으로 일했을 때 그때 지은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러한 경험 때문에 박인로의 작품에는 전쟁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배울 작품이 전쟁 가사에 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외적에 대한 분노, 적개심 아주 직접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뒤에 보면은 거의 막 상스러운 욕까지도 막 하는데 조금 통쾌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외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자, 선상타는 박인로가 부산에 통주사로 부임하여, 통주사라는 게 이 배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통주사로 부임을 해서 국경을 지키며 지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 다 설명이 나오네. 자, 이 작품은 전란이라는 현실 문제를 다루면서도 전란이라는 이 전쟁과 관련한 관념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은 좀 관습적인 표현들과 중국 고사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씩씩한 기상을 살려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다짐. 이거 네 글자로 우국충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우국단심. 바로 이것을 노래하면서, 그쵸, 전쟁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이 전쟁이 빨리 끝나고 태평성대가 도래하기를 염원하는 마음. 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줄, 그죠? 이 시의 주제야, 주제. 자, 그러면은 이 수군으로, 통주사로 부임하여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그것을 우리가 짐작하면서 작품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쟁 가사라고 했죠?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쟁 그 이후, 바로 직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국단심,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베이스 정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적에 대한 적개심, 그죠?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이런 정서들이 잘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사 부분부터 쭉 순서대로 볼 건데요. 2016 수능 특강에는 사실 뒷부분이 실려 있어요. 뒷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 선생님이 여기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 본사 마지막 6부분부터 결사 부분이 실려 있는데, 오늘 앞에 서사랑 본사 부분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는 고사랑 이 한자어 사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 작품 해석하는 것부터가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2020 수능 특강에서는 거의 원문에 가깝게 한자 막 엄청 사용이 많았거든. 중세 국어.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현대어로 많이 풀이해서 주기 때문에 고전 시가를 선생님도 좀 현대어로 풀이된 그런 자료를 좀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PDF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 PDF 파일은 선생님이 정리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선생님 블로그에 자료를 업로드 해 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가 서사 부분입니다. 늙고 병든 몸을 수군으로 보내셔서 을사년 여름에 부산진에 내려오니, 아까 설명했던 시적 상황이 다 나와 있죠. 자, 늙고 병든 몸. 이거 화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하는 관습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를 좀 겸손하게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좀 나이가 있을 때 그 수군으로 가긴 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늙고 병든 몸을, 바로 화자 자기 자신을 수군으로 보내셔서, 누가? 주체는 임금입니다. 임금께서 나에게 통주사의 관직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을사 여름에, 자,
아주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죠? 을사년을 선생님이 찾아보니까요. 1605년이더라고요. 선조 38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 얘들아? 1500? 이 정도는 알아야지. 92년. 선생님도 임진왜란 일어났던 해는 외우고 있거든요.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 그지? 을사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 부산진, 공간적 배경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두 줄로 시적 상황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적 상황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부산이 일본이랑 좀 가까운 요새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죠? 변방 요새, 바로 부산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변방에 요새인데 아주 중요한 곳이야. 여기 왔는데 내가 병이 깊다고 앉아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서리법 사용됐고요. 자, 화자의 우국 충정이 드러나네요. 우국, 나라를 근심하며 충정, 충성스러운 마음. 그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좀 잘 드러나는 부분은 늘 이렇게 분홍색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자, 그래서 화자의 우국 충정이 드러난다. 자, 화자 어떤 사람인지 딱 나오죠? 긴 칼을 딱 비껴차고요. 무인이에요, 무인. 병선에 굳이 올라. 병선, 바로 전선이겠죠, 전선. 자, 그래서 이 배에 굳이 올라. 자, 이 작품의 주된 소재 배라고 했죠, 그죠? 배 위에 올라와서요. 두 눈을 부릅뜨고 대마도를 굽어보니 대마도 일본 땅이야, 그지? 자, 적진을 바라보면서 두 눈을 부릅뜬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적개심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셔야 돼요. 적개심, 그리고 무인의 어떤 기계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 노래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남성적인 어떤 우국, 충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GPT에게 이런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이런 뭐랄까 장수 복장을 약간 일본 사람처럼 그림을 그려주길래 그거 아니다, 다시 그려달라 이랬더니 요렇게 그려줬더라고요. 자, 아무튼 배 위에서 지금 대마도를 바라보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그지? 적개심을 가지고 적진을 바라본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을 쫓는 황후는 원근에 쌓여 있어요. 자, 바람을 쫓는 황혼, 누런. 이게 황자가 누를 황자잖아. 누를 황. 그래서 누런 구름. 원근에 가까이 멀리 쫙 그 황혼이 쌓여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황혼 체크해 볼게요. 자, 요런 거 의미 물어보는 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런 구름이라는 거는 지금 적진을 바라보고 있잖아. 바로 이 전쟁의 기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운이라고 하죠. 전운. 전쟁의 기운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요거를 이제 다른 시랑 엮어서 낼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선생님이 여기 비교를 해놨죠. 비교를 해놨는데, 이 농촌에서 특히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곡식을 거둘 때 황혼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전쟁 아니지, 그지? 전쟁 상황이 아니니까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혼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 곡식을 비유한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이런 전시 상황에서는 전쟁의 기운, 마이너스 의미를 갖고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 그때그때마다 식구, 의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 거 체크를 하시고요. 아득한 파도는 긴 하늘과 한빛이네. 그치? 바다 건너 대마도가 보이는 거니까 아득한 푸른 물결, 하늘과 한빛이다. 시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두드러지네요. 그치? 뭔가 푸른 물결, 또 황혼, 누런 구름, 이런 부분에서 시각적인, 그치? 이미지가 굉장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고요. 대충 시적 상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통주사로 임명이 돼서 진동영이라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에 내려와서 적진 바로 대마도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겁니다. 적개심 체크했고요. 적개심. 자, 본사 부분 조금 더 가볼게요. 배 위에서 배회하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고금을 생각하고 옛날 일과 오늘의 일을 생각해 봤어요. 옛날과 오늘의 일을 생각해 봤더니 지금 현재 딱 적용되는 고사들이 떠오르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그 중국의 고사를 과거 공부할 때나 뭐 책 읽을 때나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그 고사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사가 나오면 좀 어려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에 자주 언급되는 인물들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인물들 중에 하나가 헌원 씨라고 있어요. 헌원 씨.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것 같다? 잘한 겁니다. 자, 어리석은 마음에 내가 이제 좀 어리석었는데 이 마음에 황제 헌원 씨라는 바로 중국의 그 고대 전설 속의 그 삼황이 있거든요. 세 명의 황제. 그 세 명의 황제 중에 배와 수레를 만들었다라는 그 황제가 헌원 씨라는 황제입니다. 그 선생님 아까 삼황이라고 했잖아요. 이 중국 고대 그 삼황이라는 세 명의 황제가 있거든요. 이 황제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헌원 씨와 자주 나오는 복희 씨가 있어요. 이 복희 씨가 뭐 그물을 만들었다라고 전해져 오는데 아무튼 이 복희 씨가 다스렸던 이 태평성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복희 씨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 뭐 신농 씨 농사 짓는 것을 알려준 황제래요. 이 중에서 이제 헌원 씨나 복희 씨 정도가 우리 고전 시가에 잘 나오는 황제들입니다. 자, 아무튼 얘네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헌원 씨가 인간을 위해서 배와 수레를 처음 만들어 주었다. 라는 썰이죠. 근데 이 헌원 씨 되게 좋은 분 아니겠어요? 배와 수레를 만들어 줬는데? 자, 근데 원망하네라고. 자, 정서 체크하시는 겁니다. 정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났어요. 왜 그런지 보셔야 되겠죠? 대양은 바다겠죠. 바다가 망망하여 아득히 넓어. 자, 선생님이 조금 더 풀이를 해서 밑에다 또 다 달아놨습니다. 천지에 둘렀으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야, 그지? 자, 천지에 다 바다야. 그러니 진실로 참으로 배가 아니면 만리밖에 어느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엿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엿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 서리법이네. 자, 원망의 이유가 나와 있죠? 바로 침략의 도구. 여기서 침략의 도구지. 이 헌원 씨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배를 갖고 이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라는 논리입니다. 약간 좀 억지스럽죠, 그죠? 자,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하였는가? 왜 너 배 만들었느냐? 이 얘기야. 오랜 세월 동안 가없는 끝이 없는 큰 패가 돼요. 뭐 패단, 뭐 이런 말 쓰죠. 적패, 뭐 이럴 때 패입니다. 넓은 하늘 아래 백성의 원한을 기르는가? 길렀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설이네요. 여러분들 가사 작품은요, 워낙 길기도 하고 이런 서리법이나 대꾸법 같은 거는 늘상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 1, 누구를 원망하고 있다? 헌원 씨. 왜? 배를 만들었어. 이 배는 바로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사용했던 수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즈버는 감탄사예요, 여러분들. 이거 자주 나오죠? 감탄사 나오면은 영탄적 어조 뭐 같이 세트로 나오는 거지, 그지? 아, 갑자기 생각이 딱 바뀌었어.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진시황. 이 사람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진시 황제, 시황제라고도 이야기하잖아. 바로 이 진나라를 선생님이 썼네요, 그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해서
진나라를 세웠던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여러 썰들이 그 전해져 오잖아요. 선생님 찾아보니까 이 사람 기원전 사람이더라고요. 이 불로불사, 볼드모트인가요? 아무튼 불로불사에 집착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게 이제 불로불사겠죠? 이 불로초를 구해와라 사람들을 막 보냈어. 그 중에 서복이란 사람, 이 뒤에 시 뒤에 나와요. 서불이라고 나오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 진시황을 찾아와서 자기가 진짜 불로초가 있는 곳을 안다. 서복에게 속아서 엄청난 양의 재물과 동남동녀, 동남동녀는 어린, 이 동자가 어릴 동자입니다. 어린이, 아동할 때 동자예요. 어린 남녀를 여러 명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갔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일본 땅에 가서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고대 국가를 세웠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진시황이에요. 우리에게 진시황은 뭐 만리장성이나 뭐 병마용객 뭐 이런 걸로 좀 유명하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 정도 좀 아셔야 됩니다. 어디선가 좀 들어봤음직하다. 요 정도까지는 돼야 돼. 자, 아무튼 그 진시황제입니다. 진시황제를 탓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뭐야? 원망하고 있는 거지. 그지? 원망. 원망의 대상 원, 투 체크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왜 원망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배가 비록 있다 한들 헌원 씨가 배를 만들긴 했어. 하지만 외인이 아니 생겼던들. 아, 원망의 이유가 나 있죠? 너 때문에 외인들이 생겨났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약간 좀 억지네. 그지? 일본인들이 생겨났다. 이런 얘기야. 자, 일본 대마도에서 빈배가 절로 나왔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대마도에서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다 네가 외인들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 말을 믿고서 서복의 말에 속아 넘었죠? 동남동녀들, 어린아이들이에요. 그토록 많이 데려다가 바다의 모든 섬에 벅찬 도적, 감당하기 힘든 도적을 남겨두고 이 도적이 바로 외적이죠. 외적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원통한 치욕이, 치욕이라는 건 수치, 부끄러움, 욕됨, 모욕, 중국에까지 다 미치게 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네요. 장생불사야. 이 사람이 원했던 게 장생불사한다라는 그 불로초였죠? 얼마나 얻어서 만리장성을 높이 쌓고 몇만 년을 살았던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남처럼 죽어가니 진시황도 남들이랑 똑같이 이 사람 49살에 죽었더라고요. 물론 그때 당시 그 시기에는 오래 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똑같이 죽었어. 여기서 느껴지는 정서는 무상함의 정서, 인생무상 이런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유익한 줄을 모르겠구나. 사람들 굳이 왜 동쪽으로 보냈느냐, 일본 땅에 보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즈버 또 감탄사 나오죠? 다시 생각해보니까 서불 등이 심하구나 라고 했어요. 서불의 무리,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서복, 개입니다. 자, 원망의 대상 세 번째. 자,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좀 심했네. 얘네가 잘못이 있어. 왜? 신화된 몸으로 망명을 하는가 라고 했어요. 망명을 했다라는 얘기죠. 바로 얘네들이 돌아왔어? 돌아오지 않았어? 중국 땅으로, 진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잖아. 딴 나라로 망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신선을 못 만났으면 빨리 돌아오기라도 하지. 왜 돌아오지 않아서 섬나라 오랑캐의 씨가 조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외적이 생겨났고 수군이라는 건 바로 통주사인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이 시름은 전혀 없었을 것이로다. 전혀 없었을 텐데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시름겨워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정서, 화자의 정서, 시름겨워한다, 근심겨워한다. 요거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사. 원망의 대상들이 나오죠? 진시황,
서부를 원망하는 부분. 오늘 여기까지 볼까요? 조금 끊어서 볼게요. 워낙 길기 때문에. 자, 다음 영상 도중 하차하면 안 됩니다. 도중 하차하지 말고 우리 전문 다 볼 거예요. 전문 다 볼 거니까 다음 영상도 같이 연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